그날 새벽 시동생이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는 잠결에 느꼈어요. 뜨거운 체온이 제 등 뒤에서 느껴졌고요. 시동생 팔이 제 허리를 감아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형수님, 자는 척하지 마세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시동생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이 안 계신 지 3년이에요. 이제 형수님도 살아야죠. 시동생 손이 제 잠옷 단추에 닿았어요. 첫 번째 단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두 번째 단추도. 이거 제가 벗겨드려도 될까요? 형수님도 외로우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 남편의 동생이지만 동시에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도 어쩌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걸. 저는 김미경, 58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3년. 긴 시간이었어요. 너무 길고 외롭고 텅 빈 시간들.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32평 아파트. 두 사람이 살기엔 적당했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요. 빈 방이 하나 있어요. 남편 옷가지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방. 저는 가끔 그 방문을 열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희미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시동생이 찾아옵니다. 김태준, 53. 형보다 5살 어리죠.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남자.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예의상 오는 줄 알았어요.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 명절에 같이 보내드리려고. 추석이면 송편을 사들고 왔고 설날이면 떡국 재료를 사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느꼈어요. 그의 방문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처음엔 명절에만 왔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보름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형수님,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리러 왔어요. 형수님, 형 기일이 다음 주라서 미리 들렀어요. 형수님,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도 그 방문들이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다려졌어요. 시동생이 올 시간이 되면 저는 머리를 빗었어요.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예의 바른 시동생의 눈빛이었는데 점점 더 남자의 눈빛으로 변해갔어요. 저를 훑어보는 시선, 제 손을 잡을 때의 떨림,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줄 때 스치는 어깨, 제 머리를 쓸어 넘겨줄 때의 손길, 모든 게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의식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가까이 오면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는 시동생이니까, 제 남편의 동생이니까, 금기니까. 하지만 마음은 솔직했어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만약 그가 남편의 동생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그냥 만난 사이였다면, 저는 그를 좋아했을까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네, 좋아했을 거예요. 그는 다정했고 따뜻했고 저를 배려해줬어요. 무엇보다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과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아무도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과부로 봤고,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야 할 대상으로 봤고, 가족들은 저를 혼자 잘 지내는지 걱정해야 할 사람으로 봤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달랐어요. 그는 저를 그냥 미경이로 봤어요. 58이 아직 여자인, 아직 사랑받고 싶은 그런 미경이로. 명절이 지나고 시동생은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틀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놀랐어요. 아무도 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8시 문을 열었더니 시동생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형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갑자기요? 아, 제가 마트 좀 가려는데 같이 가실래요? 혼자 가세요. 아, 네. 시동생이 돌아서려는데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네. 들어오세요. 저녁 드셨어요? 시동생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시동생은 맛있게 먹었어요. 형수님 요리 형이 참 좋아했죠. 그랬어요. 형수님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런 말 많이 했죠. 시동생이 저를 봤어요. 형수님, 형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형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형 이야기를 하는 건 늘 조심스러웠어요. 시동생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저, 형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네, 명절이 핑계고 형수님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형을 존경했고요. 하지만 형수님은 아직 58이잖아요. 이렇게 혼자 사시기엔 너무 젊으세요. 제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형수님은 아직 아름다우세요. 시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형수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손을 빼지 못했어요. 아니, 빼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 따뜻하고 거칠고 살아있는 손. 태준 씨,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지만 남남이기도 해요. 형이 돌아가시면서 법적으론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지만 형수님, 저 진심이에요. 형수님을 여자로 봐요. 과부로, 형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요. 그리고 좋아해요. 시동생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태준 씨,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시동생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볼게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시동생이 돌아섰어요. 형수님, 오늘 밤 잘 주무세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주세요. 외롭지 않으시냐고. 아직도 혼자 주무시냐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시동생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동생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외롭지 않으시냐고. 아직도 혼자 주무시냐고. 네. 저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밤마다 혼자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면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옆자리가 너무 차갑고 너무 텅 비어 있어요. 가끔은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듣고 싶어요. 누군가의 팔에 안겨서 자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시동생이어도 될까요? 남편의 동생이어도 괜찮을까요? 그날 이후 시동생은 더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가끔은 장을 봐주고 가끔은 같이 저녁을 먹고 어느 날은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어느 날은 전구를 갈아주고 핑계는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악수 정도, 어깨가 스치는 정도, 그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너무 더웠어요.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 씨,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어떡하죠? 제가 가볼게요. 지금 가도 돼요? 네, 와주세요. 30분 후 시동생이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에어컨을 고쳐줬어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다 고쳤을 때 시동생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태준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고쳤어요. 근데 너무 덥네요. 샤워 좀 하고 가세요. 여기서 하세요. 형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건 드릴게요. 저는 수건을 꺼내줬어요. 시동생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곧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집 욕실에서 시동생이 샤워를 하고 있다는 것.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가 옷을 벗고 있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상상했어요. 물이 그의 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근육질은 아니지만 탄탄한 그의 몸을. 53세 나이지만 아직 젊은 그의 체격을.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돼, 미경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샤워가 끝나고 시동생이 나왔습니다. 상의는 벗은 채 타월만 허리에 두르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몸. 53세 몸이지만 단단하고 건강했어요. 저는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형수님, 제 옷이 너무 땀에 젖어서.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잠깐만요. 남편, 형 옷이 아직 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3년 동안 버리지 못한 남편의 옷들. 셔츠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하얀 셔츠. 시동생에게 건네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갑자기 시동생이 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울어도 돼요. 형수님, 이제 우셔도 돼요. 저는 시동생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 외로움, 그리움, 공허함,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시동생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이제 저 있잖아요. 혼자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어요.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리고 좋아서.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시동생 가슴에서 얼굴을 떼며 저는 말했어요.
미안해요. 옷 다 젖었네요. 괜찮아요. 말리면 돼요. 시동생이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순간이, 이 온기가, 이 다정함이. 형수님, 시동생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시동생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가까워졌어요. 점점. 그리고 닿았습니다. 첫 키스였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시동생은 조심스러웠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키스했어요. 마치 제가 부서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시동생의 혀가 들어왔어요.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키스했어요. 숨이 찰 때까지.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는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하면 제가 형수님을 놓아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시동생이 옷을 입었어요. 남편의 셔츠를.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형수님, 이제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문 앞에서 시동생이 돌아섰어요. 형수님, 오늘, 네, 후회 안 하시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해요. 시동생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안 해요. 그리고, 형수님, 네, 또 와도 될까요? 저는 웃었어요. 네, 오세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시동생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함께 먹고, 설거지를 함께 하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부부처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선을 지켰어요. 키스까지만, 포옹까지만. 그 이상은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요. 영화 속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시동생도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어깨에 올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영화가 끝나고 시동생이 일어났어요. 형수님,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요? 좀 더 있다가요. 안 돼요. 더 있으면 형수님한테 실례할 것 같아서요. 시동생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네,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형수님, 저도 외로워요. 시동생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형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저 참을 수 없어요. 그럼 참지 마세요. 시동생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진심이세요? 키스해도 될까요? 아니, 키스만으로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대답 대신 시동생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어요. 더 뜨거웠어요.
더 간절했어요. 시동생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허리를, 엉덩이를. 저는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 시동생이 속삭였어요. 형수님, 방으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동생이 저를 안아 올렸어요. 공주님 안기로. 저는 그의 목을 감았어요. 시동생이 방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나르는 것처럼 방문이 열렸어요. 시동생이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제 옆에 누웠어요. 형수님, 무서우세요? 조금 떨려요. 저도요. 떨려요. 시동생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형수님,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시동생이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추가 다 풀렸어요. 시동생이 제 잠옷을 벗겼어요. 조심스럽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부끄러웠어요. 58배 몸을 보이는 게. 형수님, 눈 뜨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동생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에 경의가 담겨 있었어요. 형수님, 아름다우세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58이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형수님은 아름다우세요. 시동생도 옷을 벗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로를 마주했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체온.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시동생이 저를 안았어요. 꼭, 형수님,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밤새도록 서로를 확인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아니, 연인 이상이었어요. 시동생은 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사를 온 건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 있었어요. 퇴근하면 제 집으로 왔고 아침에 출근했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사랑을 나눴어요. 시동생은 다정했어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고 제가 원하는 걸 해줬어요. 침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수님이 기분 좋으면 저도 기분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시동생은 제게 집중했어요. 저를 만족시키는 것에 53세 남자였지만 체력이 좋았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번, 3번, 때로는 밤새도록. 형수님, 또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시동생은 다시 저를 안았어요. 저도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남편과 함께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수님, 저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제주도나 강릉이나 단둘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 형수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형은 돌아가셨고 형수님은 혼자시고 저도 평생 혼자 살았고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데 왜 숨어야 해요? 시동생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시동생과 과부, 형수와 시동생, 금기의 관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형수님, 저 진심이에요. 형수님을 진짜 사랑해요. 형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저 형수님한테 청혼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시동생을 봤어요. 태준 씨, 진심이에요? 네. 제 나이 53세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형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저 형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시동생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태준 씨가 좋아요. 처음엔 죄책감이었어요. 형의 동생인데.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태준 씨는 태준 씨예요. 형의 동생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한 남자예요. 시동생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세게, 아주 세게. 형수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우리는 그날 밤도 사랑을 나눴어요. 이전보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서로를 확인하듯이 다음 날 우리는 여행을 갔어요. 강릉으로 이틀 동안 단둘이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호텔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처음으로 당당했어요. 손을 잡고 걸었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형수님이 아니라 미경 씨, 태준 씨가 아니라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로 봤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시동생이 말했어요. 미경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우리 결혼해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끼리라도 식 올려요. 네, 좋아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의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경 씨,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태준이랑 사귀신다고요. 심지어 같이 산다고요. 진짜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누가 봤을까요?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린대요. 과부가 시동생이랑 산다고. 게다가 강릉 여행까지 갔다고요. 누가 목격했대요. 미경 씨, 이건 아니잖아요. 태준이는 형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배신이죠. 죽은 형에 대한 배신. 친구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경 씨, 정신 차리세요. 태준이는 형의 동생이에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의 동생과 형수가. 이건 배신이에요. 그날 밤 시동생이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태준 씨, 우리 그만 만날까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았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이러다가 태준 씨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요. 형수님, 저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 저 상관없어요. 형수님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어요. 형한테, 세상한테. 태준 씨는 형의 동생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사이예요. 시동생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수님, 진심이세요? 네, 미안해요. 형수님, 제발 가주세요. 시동생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알겠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는 가겠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울었어요. 한참을, 아주 오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하는데, 서로 원하는데, 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동생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밤마다 시동생 생각이 났어요.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그의 속삭임.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집은 다시 텅 비었어요. 침대는 다시 차가웠어요.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정답일까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비가 왔어요. 세차게, 거칠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1시. 누구일까요? 문을 열었더니 시동생이었어요. 비를 흠뻑 맞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형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태준 씨, 저 없이는 못 살겠어요. 열흘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형수님 생각뿐이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형수님만 생각했어요. 제발 저 받아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 상관없어요. 형수님만 있으면 돼요. 시동생이 무릎을 꿇었어요. 비 오는 복도에서 형수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당당하게 세상에 말할게요. 제 아내라고. 저는 울면서 시동생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를 꼭. 네, 좋아요. 태준 씨랑 살게요. 당당하게. 시동생도 저를 안았어요. 세게. 온몸이 떨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빗속에서 키스했어요. 오래, 깊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더 간절하게. 열흘 동안의 그리움을 풀어내듯이 시동생은 쉬지 않고 저를 안았어요. 저도 그를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확인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동생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형수님. 아니, 미경 씨. 네. 이제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제 여자니까. 제 아내니까. 저는 웃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저도 여보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여보.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끼리 식을 올렸어요. 친구 몇 명만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둘의 약속. 평생 함께하겠다는.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과부가 시동생이랑 결혼했다고. 형의 동생이랑 산다고. 아파트 사람들도 쑥덕거렸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사람들도 익숙해졌고 수군거림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하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행복하니까. 지금도 남편,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은 매일 밤 저를 안아줘요. 여보, 오늘도 사랑해요. 저도요. 당신, 우리는 매일 밤 사랑을 나눠요. 처음처럼 조심스럽지는 않아요. 이제는 서로를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기뻐하는지,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다 아니까. 58과 53.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금기도 모든 걸 뛰어넘은 사랑. 어제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형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솔직히 조금은 미안해요. 하지만 형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형도 원했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행복하기를, 혼자 외롭게 살지 않기를. 그래서 저를 보낸 것 같아요. 형수님 곁에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제 곁에 와줘서. 저도요. 저를 받아줘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깊고 오래. 밤이 깊어갈 때까지.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남편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54이 된 지금도 저를 탐하고 저를 원하고. 여보, 당신이 너무 좋아요. 매일 밤 당신을 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 우리는 옷을 벗었어요. 익숙한 손길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를 안았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고 체온이 전해졌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고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 소리가 좋아요. 이 집에 웃음소리가 있다는 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한테는 기적 같아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밥 먹어요. 네, 지금 갈게요. 남편이 일어나 주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여보, 뭐 만들었어요? 된장찌개요. 당신 좋아하는 거. 우와, 냄새 좋다. 남편이 제 목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웃었어요. 밥 먹어야죠.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당신 안고 있으니까 좋아요. 저도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잠시 서 있었어요. 주방에서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서로를 안고 이게 사랑이구나 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게 사랑이구나.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 제주도 갈까요?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당당하게 여행 다니고 당당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닦았어요. 가끔 물장난도 치고 웃기도 하고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밤이 되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여보, 오늘 밤도. 네, 안아줘요. 남편이 저를 깊이 안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천천히 깊게 서로를 느끼며 1년이 지나도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더 진해졌어요. 남편은 제 몸을 탐했고 저도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함께 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제 옆에 있었어요. 잠든 얼굴. 54의 얼굴이지만 평화로웠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조심스럽게 남편이 눈을 떴어요. 여보, 벌써 아침이에요? 네, 아침이에요. 조금만 더 자요. 피곤해요. 어젯밤에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누가 그러래요. 하지만 좋았어요. 남편도 웃었어요. 저도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다시 안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잠들었어요. 서로를 안고, 여러분도 혹시 외로우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처럼요. 시동생이라는 금기의 관계에서 하지만 그게 어때서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행복한데 그게 잘못인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행복해요.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이 오면 함께 눈을 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금기를 넘어선 진짜 사랑. 58과 54. 늦은 나이지만 우리는 사랑해요. 매일 밤 서로를 확인하며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당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욕망에도 행복에도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 용기 내세요. 당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당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